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 지난번에 잠깐 소개해드렸던 손정미 소설가, 손정미 작가를 모시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손정미 작가를 다시 모시게 된 이유는 지난번에 사실은 우리 손정미 작가가 유튜브를 하시겠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 저희 스튜디오에 오셔갖고 일종의 데모라고 그러죠. 약간 한 5분짜리 데모를 찍어서 올려서 사실은 미등록을 했는데 등록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이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되고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 많은 아는 지인들과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아니 손정미 웬 갑툭 튀냐, 갑자기 툭 튀어나왔느냐, 밑도 끝도 없이 인사도 안 하고 갑자기 이런저런 얘기하니까 도대체 뭐냐, 제대로 좀 소개하려면 제대로 소개하라 하는 굉장히 컴플레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다시 손정미 기자에게 전화를 갖다가 해서 한번 나와주십사 요청을 했고 오늘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저기 예. 전 기자라고 이제 하지 마시고 역사 소설가 예, 알겠습니다. 손정미를 알려. 예, 네. 우선 저 손정미 이 역사 소설가 길다. 손정미 소설가, 손정미 작가는 사실은 연세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갔다가 졸업했고, 그다음에 1990년 조선일보 공채 기수로 들어가서 문화부, 사회부, 그다음에 정치부에도 있었어요. 정치부 있을 때 제가 그 당시 박철원 의원 모시고 있을 때 자민련 출입기자였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최병묵의 팩트, 최병묵 아시죠? 최병묵이 그 당시에 자민련 출입 1진이었고 손정미 기자가 2진이었습니다. 네. 뭐 옛날 얘기네요. 네. 그래서 22년 동안 기자 생활을 했고, 그다음에 2012년 조선일보를 퇴사하고, 그다음에 샘터사 편집장으로 계시다가 2014년에 처음으로 왕경이라는 소설로서 역사 소설가로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자, 왕경 책 어디 있어? 왕경. 왕경을 제가 오늘 못 가져왔고요. 예, 왕경은 저희가 따서 올릴게요. 근데 네. 그 처음에 소설을 쓰게 된 계기가 뭐예요? 사실 제가 이제 기자 생활을 22년간을 했었는데 네. 저의 사실 어렸을 때 그 꿈은 네. 오랜 꿈은 이제 소설가가 되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신문사를 들어가게 된 계기도 네. 사실 좀 사회 경험을 좀 네. 다양하게 해보자 네, 네. 라는 뜻에서 시작을 한 거였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일간지라고 하는 게 너무 바쁘고 네. 또 일도 재밌고 하다 보니까 좀 그 꿈을 약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문화부 문학 담당 시절이었는데요. 네. 그때 박경린 선생님, 토지, 네, 토지 대하소설, 원주, 네네, 잘 아시죠? 김지아 선생의 장모님. 네네, 네. 맞습니다. 네. 잘 아시네요. 예. 예, 그 선생님을 인터뷰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박경린 선생님은 저의 오랜 우상이셨거든요. 네네. 그런 분을 이제 제가 직접 인터뷰를 하니까 일단은 너무 네. 감격스러웠고요. 네네. 그다음에 저의 잃어버렸던 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 그 소설을 다시 쓰고 싶다. 예. 그래서 박경련 선생님한테 네. 제 습작을 보여드렸어요. 예. 그래서 만약에 박경련 선생님이 예. 안 된다. 예. 라고 말씀하시면 깨끗하게 꿈을 접을 생각이었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박경련 선생님은 문학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신 분이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아무한테나 뭐 소설을 써봐라 이렇게 덕담하실 분이 절대 아니시거든요. 네. 그런데 천만다행히 선생님이 제 습작을 보시고 네. 소설을 써도 되겠다 예.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큰 용기를 얻고 네. 제가 이제 기자 생활을 접고 소설을 이제 쓰게 됐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우리 두 가지를 체크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손정미 기자는 이 와중에도 기자가 아니고 손정미 작가는 네. 이 와중에도 자기 자랑이었습니다. 박경리 선생님은 아무한테나 써봐라 얘기하지 않는데 우리 손 작가에게는 써봐라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첫 번째 포인트고, 그것이 몇 년경이에요, 문화부 기자 때가. 94년이었습니다. 근데 실제 보면 그 꿈을 갖다가 실천하기 위해서 소설을 쓴 건 2014년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무려 2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네, 네. 근데 그 사이엔 앞서 말씀하신 대로 기자로서 바빴고, 또 그 사이엔 또 영국 유학도 갔다 오셨더라고. 예, 갔다 맞습니다. 오셨고 했는데, 첫 번째 왕경. 네. 왕경은 그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삼국시대에 네. 그 경주를 무대로 해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그때는 경주를 왕경이라고 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소설을 쓰게 된 계기는 네.
이제 저희도 앞으로 남북 통일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언제가 될지는 예, 모르지만 예.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반쪽 통일이라고는 하지만은 네. 삼국 통일을 이룰 수 있었던 네. 그 계기, 동기, 네. 동인이 무엇이었나 그거를 좀 알아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때 상황이 실제로 어땠는지 그거를 제가 연구를 한 다음에 네. 좀 독자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었다. 그런 게 제 소설 쓴 계기였습니다. 그래 이제 왕경을 쓴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잠깐 말씀하셨던 네, 제가 더 보여드릴게요. 예, 관계토 태왕. 이 책 순절 아닙니다. 광개토 태왕. 우리 흔히 이제 광개토 대왕, 호태왕 하는데 보면은 우리 손 작가는 보면 이례적으로 태왕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 그 태왕이라는 표현은 태왕이라는 호칭을 쓴 이유가 있을 법한데. 네, 그 제가 이제 이 광개토 태왕에 대해서 소설을 쓰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네. 많은 자료를 좀 봤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중국에 있는 광개토 태왕릉비. 네. 예, 그게 사실 1차 자료로서 제일 중요한 자료지 않습니까? 그 집안에 있나요? 네. 네. 근데 거기에 분명히 태왕이라고 돼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중국하고 일본에서도 네. 이제 호태왕이라고 부르고 그렇죠, 있고 그렇죠. 그런데 정작 우리만 대왕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네, 네. 사실 태왕하고 대왕은 약간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당시로서 태왕은 네. 중국의 황제 같은 네. 천자 같은 의미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 나라를 거느리는 왕 중의 왕이라는 의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가 그 역사를 보고 그것을 이야기할 때 네. 그 당시에 부르던 호칭으로 지금 불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뭐 세종대왕 얘기하면서 세종 대통령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네. 그 당시에 불렀던 호칭으로 불러드려야 되는데 네.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제자리에 놓지 못하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네, 그래서 그래요. 제목부터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래서 광개토 태왕은 1권 2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1권 2권으로 되어 있고, 근데 예전에 이 책이 2017년에 나왔는데 그 보니까 참 의미심장한 이 책이 2017년 8월경에 나왔습니다. 2017년 8월이면은 그때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정부가 이제 몰락하고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직후예요. 네. 직후인데 그때 우리 이제 손정미 작가가 인터뷰하는 거 보면 두 가지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하나는 광개토 태왕은 철로 제국을 건설한 정보광이자 경영자이다. 또 하나는 조선은 눈치만 보던 시대였다. 청년들의 그 당시 한참 헬조선이다 뭐다 하는 기가 죽어있는 청년들의 길을 살려주기 위해서 광개토 태왕을 썼다. 네. 실제 그렇습니까? 예, 맞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광개토 태왕은 네. 그냥 뭐 당시에 반짝 그 네. 무력에 강해서 네. 그토록 넓은 역사상 가장 넓은 강역을 확보했던 게 아니고요. 네. 그 밑바탕에는 인본주의와 그다음에 이제 기술력이 네. 바탕이 되고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사실 오늘도 이제 가장 큰 쾌거가 봉준호 감독 사관왕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사관왕 아카데미 네. 좀 모르시는 분이 있을 테니까 네네 작품상, 감독상, 네 각본상 네네 또 무슨 상? 네. 뭔? 국제 영화 아. 장편상인가요? 예, 그거 네, 봤다. 네. 근데 저거는 남우주연상, 여우주연상은 발표 안 해줘 아직. 네, 뭐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예, 예, 예. 예. 그와 같이 지금 보면은 BTS를 넘어서 네. 이제는 세계 영화의 대축전이라는 네. 아카데미 오스카상을 갖다가 대한민국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들어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그 이제 제가 뭐 좀 약간 거부감을 갖는 분들도 있지만 네. 역사를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네. 우리가 굉장했었거든요. 네, 네. 그 저력이라고 하는 거는 네. 굉장해요. 네. 그래서 BTS 나왔죠. 네. 그다음에 이제 박세리 이후에 또 박세리 키즈가 나왔죠. 박세리, 박찬호, 네. BTS, 손흥민 뭐 등등. 김연아, 네네네. 봉준호. 네. 그래서 이건 정말 시작에 불과하고요. 네네. 앞으로 각계 각층에서 네. 아주 놀랄만한 네. 그런 폭발력을 보여주리라 저는 아주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손 작가 말씀은 우리 지금부터 그러니까 300한 8, 90년부터 400년 네. 그 언저리 4세기 말 5세기 초 보면 동북아 아니 어떻게 보면 당시 천하를 할 수 있는 이쪽 전체를 흔들었던 고담덕 네. 이야기가 어느 순간 아련한 어떻게 보면 아련한 추억
전설 비슷하게 떨어져 있는 가운데 우리가 너무 기가 죽어 있는 것이 아닌가. 네. 여기에서 그래서 보니까 이런 그 당시 이제 보면 우리 저 손 작가 글을 읽어본 당시 문화 담당 기자들 물론 보니까 저 조선일보니까 아무래도 친정이 좀 좋게 썼겠죠. 보니까 이런 표현을 써요. 다른 어떤 작가들과 달리는 기자 출신이다 보니까 굉장히 글이 뭐랄까 팩트 위주로 그 70%의 팩트 외에 보면 거기다 픽션을 섞은 것 같다. 즉 상상의 흔한 얘기는 상상의 나라를 그냥 핀 것이 아니라 70%의 팩트 외에 거기에 보면 그 빈 공간들을 갖다가 상상력으로 메웠다. 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팩트 발굴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셨습니까? 예, 사실 이제 제가 기자 출신이다 보니까는 네. 그 팩트에 굉장히 좀 목숨을 많이 거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1차적으로 이제 뭐 삼국사기, 삼국유사 같은 정사뿐만이 네. 아니라 중국 자료들, 네. 그다음에 이제 현지 답사도 가고요. 예. 우리가 이제 광개토 태왕이 그 넓은 강역을 지배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감이 없잖아요. 네네. 그냥 지도상에서 보면 막 요 정도, 뭐 요 정도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현지 가가지고 네. 만주를 이렇게 쭉 다녀봤어요. 네. 그래서 차로 다니면은 사실 그게 그때는 말을 타고서는 기동력을 가졌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차는 좀 아닌 것 같고 해서 네. 밤기차를 타고서는 네. 계속해서 그게 어느 정도의 네. 거리였는지 네. 그런 것도 다 보고 네. 현지 뭐 박물관 자료 등등 해가지고 네. 공력을 많이 들였습니다. 정말. 그래요. 이제 그런 공력을 기울이고 팩트를 갖다 중심으로 했는데 특히 이번에 최근에 그러니까 얼마 안 됐어요. 작년 9월에 보니까 도공서란이라고 이 도공서란이 세 번째 역사 소설을 갖다 펼쳐냈는데 그게 분해 매핑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분해 이거 죄송합니다. 이제 약간의 책 선전도 좀 해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도공서란이라는 책인데 이거는 고려 시대 때 병난도에서 네, 있었던 네. 고려인과 그다음에 중국인과 위구르인과 그야말로 국제 도시였던 그 송도에서 있었던 그 이야기. 네, 네. 그 이야기를 도공 병난도죠 썼는데 보니까 이례적으로 분해 매핑이라는 기법을 썼다고 그래. 이게 뭐예요? 분해 매핑. 이건 제가 쓴 건 아니고요. 네. 그 우병현 대표가 네. 자기가 이제 이 도공서란을 자세하게 읽으면서 네. 그 스토리가 어떻게 이어지고 등장 인물이 어떻게 되고 뭐 역학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네. 그거를 아주 그림으로 그렸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저도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아까 저는 이 글씨가 여자 글씨 같기도 하고 남자 글씨 같기도 해서 네, 보니 그 이제 우 대표 글씨군요. 네, 네. 어쨌든 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왕경, 광개토 태왕, 도공서란 등 그야말로 역사 소설. 근데 역사 소설 그냥 픽션이 아니라 팩션이라고 그러죠. 요즘은 팩트에 기반해서 그 나머지 그 빈틈. 우리 역사 소설 읽어보면 사실 그래요. 뭐 저도 뭐 사설을 좋아합니다. 보면 1년이 2줄이에요. 네, 네. 10년이 3줄입니다. 그럼 이 3줄에 예를 들면 사기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자치통감 같은 거 읽어보면 요 줄과 요 줄 사이에 보면 3년이라는 세월이 있으니 여기에 뭐가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네, 다만 이 역사와 이 역사 사이에 3년의 이 공백에 이러한 일이 있어야만 이렇게 갈 수 있는 네. 그런 것을 갖다가 추론해서 소설을 읽다 보니까 재미는 좀 없겠네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네, 않은 거예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재밌습니까? 네, 네. 굉장히 드라마틱하고요. 예. 그다음에 그때 상황을 제가 아주 여기저기서 많은 자료를 가지고 네. 이렇게 형상화했기 때문에 네. 생생하면서도 네. 너무나 흥미롭죠. 네. 네. 오늘 여러분은 손정미 작가의 두 번째 자랑을 보았습니다. 앞서는 박경리 선생으로부터 소설 써도 좋다라고 이런 인허가증을 받았다는 첫 번째 팩트였고 두 번째는 참 작가로서 뻔뻔하게도 이렇게 자기의 소설이 재밌다고 얘기하는데 자 문제는 지난번에도 나와서 잠깐 우리 손 작가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좀 널리 알리겠다는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자, 맞습니다. 저 유튜브는 지금 보면 준비 잘 돼가고 있습니까? 예, 뭐 뚜벅뚜벅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근데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예. 역사라고 하는 게 예. 굉장히 논란이 많고 네네. 그다음에 또 여러 진영에서 네. 눈을 크게 뜨고서는 보고 있는 게 사실 역사거든요. 예, 우리 예. 황 의원님 같은 경우는 그냥 그날 이슈가 있으면은 네. 그거를 오래된 구력을 바탕으로 해서 코멘트를 하시면은 네. 뭐
동조하는 사람은 맞아 하고 뭐 안 좋아하는 사람은 뭐 저래 하고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네. 역사는 사실 팩트 기반으로 해가지고 주장을 하거나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민감해요. 예, 그래서 예. 준비를 아주 탄탄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저도 이제 역사를 원체 좋아하고 제가 꽂혀 있는 게 뭐냐니까 네. 이제 북방 이 기마민족사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제 뭐 예전에 보면 예를 들어서 만주에 살던 것이 이쪽엔 숙신이다, 이쪽에는 네. 보면 옛날 중국에서 봤을 때 오한이다, 선비다, 동호다, 위에 보면 이제 뭐 음루다, 뭐 많아요. 근데 이러한 이야기들을 갖다가 네. 사실은 누구도 자신 있게 못합니다. 네. 네. 사실 아까 말씀 논란의 그러니까 역사 이야기라면 어차피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우리가 이제 뭐 환단곡이라는 것을 놓고도 네. 어떤 혹자는 그것은 아니다 위서다 위작이다 네.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그것은 다만 빈틈이 있었던 건데 감추어져 있던 외경일 뿐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그 유튜브라는 나름대로 요즘 가장 각광받는 이 플랫폼을 통해서 그 우리 좀 손정미 작가가 생각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갖다가 뭐 공감하든 않던 간에 주장을 하면서 또 이야기를 하면서 또 반론을 겪으면서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좀 빠른 시일 내에 유튜브를 갖다 론칭하는 게 좋겠다 하고 이제 권해드리는데 본인이 아까 앞서 말씀하신 대로 원체 꼼꼼하신 분이라 올 뭐 상반기에는 뭐 론칭합니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고 그 론칭하게 되면 어떻게 그 유튜브 예를 들어서 최병목 에펙트 같은 경우도 우리 최병목 대표가 론칭하기 전에 사실 여기서 한 두 달 가량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이제 이야기하면서 계속 제가 좀 압박을 가했죠. 보면 사실 뭐 일이 저희 나이 되면은 그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라 그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2019년 8월 1일 론칭하는 것으로 이제 픽스가 되고 또 본인도 거기 맞춰서 뛰었고 론칭을 했고 요즘 뭐 쫙 뭐 단연 뭐 세간의 주목을 끌고 있는데 저는 손정미 작가의 그런 역사 소설 또 역사 이야기 이른바 본인이 꿈꾸는 것은 말꾼 아니에요? 이야기꾼? 네, 그렇죠. 네. 근데 그 이야기꾼이 그냥 황당한 이야기꾼이 아니라 그야말로 기반이 탄탄한 이야기꾼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 저 유튜브 뭐 제목은 뭐 저는 황태순 TV고 최병무 TV인데 뭐라고 하시나요? 좀 생각 중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주요 테마가 광개토 태왕하고 네. 고구려일 거고요. 네. 그거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뭐 고려 역사, 그다음에 고조선 역사까지 예, 이렇게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그래 이제 손 작가가 예전에 인터뷰하는 거 쭉 보니까 굉장히 고조선에 꽂혀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조선 우리가 이제 흔히 고조선이라고 그러지만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뒤에 고려 이후의 조선과 비교해서 고조선이라고 그러지 그 당시에 조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조금 제야 사학자는 주신이라고 부르고 있죠. 주신 제국이 조선이 아니겠느냐. 거기에서 이제 내려온 것이 결국은 고구려 신라 다 어떻게 보면 한 뿌리를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흐름인데 이제 그 얘기하는 게 지난주에 나와서 그 말씀하시는 그 댓글 중에 약간 좀 삐딱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이런 댓글을 달아놓으셨더라고요. 손정미 씨 지금 광개토 태왕 얘기하는 건 북한에 경사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거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근데 조선일보 기자입니다. 조선일보 기자 출신입니다. 북한에 경사된 거 아닙니다. 네. 그래요. 오늘 우리 손정미 작가 모신 것은 지난번에 너무 갑툭튀식으로 짧게 저희가 데모 한 5분짜리 데몬스트레이션 그 유튜브를 만들었던 것을 갖다가 사실은 저의 편집 실수로 우리끼리 보는 비공개라서 보려고 그랬던 것이 공개가 돼서 어차피 공개된 걸 또 처리할 수도 없고 해서 그냥 놔뒀던 것이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손정미 작가 모시고 본인의 어떻게 보면 작품의 세계 그다음에 22년 기자 생활을 때려치우고 역사 소설가로 변신하게 된 그런 과정 그리고 앞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과 어떤 것을 놓고 함께 대화를 나눌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